안녕하세요. 저는 81세의 현직 의사입니다. 여러분, 주변을 보면 80대, 90대에도 여전히 활기차게 사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병원보다 여행을 더 즐기고 혼자서도 씩씩하게 걸어 다니시죠. 그런 분들을 보면서 운이 좋아서 그렇겠지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을 겁니다. 하지만 정말 운 때문일까요? 아닙니다. 이분들은 젊을 때부터 혹은 나이가 들어서라도 작은 습관들을 꾸준히 실천해 온 분들입니다. 우리는 흔히 나이가 들면 여기저기 아픈 게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가만히 보면 같은 나이에도 어떤 분들은 여전히 건강하게 생활하시고 어떤 분들은 병원에 의존하며 힘들게 지내십니다. 그 차이는 어디에서 오는 걸까요? 오늘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는 바로 그 비결에 대한 것입니다. 어려운 것도 아니고 큰돈이 드는 것도 아닙니다. 여러 의사들이 인정한 그리고 실제로 장수하시는 분들이 실천해온 7가지 간단한 습관이 있습니다. 사실 많은 분들이 건강을 지키기 위해 비싼 건강식품을 챙겨 먹으십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이 정말로 효과가 있었나요? 건강을 지키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거창한 게 아닙니다. 우리 몸을 위해 꼭 필요한 작은 습관들을 꾸준히 실천하는 것, 그것이야말로 평생 건강을 유지할 수 있는 길입니다. 이 영상에서는 그 7가지 습관을 하나씩 알려드릴 예정입니다. 나이에 상관없이 지금부터라도 실천하신다면 여러분도 병원 대신 여행을 즐길 수 있을 겁니다. 실제 사례들도 있으니 끝까지 들어주세요. 건강은 미리 준비하는 사람이 지키는 법이니까요. 여러분, 오래 사는 분들을 보면 한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바로 걷기를 멈추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80대, 90대에도 건강하게 지내시는 분들은 대부분 매일 걸으십니다. 그런데 반대로 나이가 들면서 걷기를 멈춘 분들은 점점 더 건강이 나빠지곤 하죠. 왜 그럴까요? 걷는다는 것은 단순한 움직임이 아닙니다. 걷기는 우리 몸 전체를 건강하게 만드는 가장 쉽고 효과적인 운동입니다. 아무런 장비도 필요 없고 돈도 들지 않으며 특별한 기술도 필요 없습니다. 그냥 꾸준히 걸으면 몸이 스스로 건강해지는 겁니다. 사람의 몸은 원래 움직이도록 만들어졌습니다. 과거의 조상들은 하루에도 몇 시간씩 걸어 다녔습니다. 그러나 요즘 우리는 어떻습니까? 차를 타고 다니고 엘리베이터를 타고 의자에 앉아 있는 시간이 많습니다. 몸을 제대로 움직이지 않으면 근육이 약해지고 혈액순환이 나빠지며 몸 전체가 무거워집니다. 하지만 걷기를 하면 몸이 원래의 균형을 되찾습니다. 다리 근육이 단단해지고 혈액순환이 원활해지며 몸이 가벼워집니다. 다리가 튼튼해야 오래 산다는 말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다리는 우리 몸을 지탱하는 기둥이기 때문입니다. 집도 기둥이 튼튼해야 오래 가듯이 우리 몸도 다리가 튼튼해야 건강하게 유지됩니다. 나이가 들면 다리 근육이 줄어들면서 쉽게 피로해지고 계단을 오르내리기가 힘들어지고 넘어질 위험도 커집니다. 넘어지는 것이 단순한 문제가 아닙니다. 고령자에게 한 번의 낙상 넘어짐은 심각한 부상과 장기적인 건강 악화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엉덩이 골절은 노인 사망률을 크게 높이는 원인 중 하나입니다. 하지만 걷기를 꾸준히 하면 다리 근육이 유지되고 넘어질 위험도 줄어듭니다. 걷기는 심장을 튼튼하게 하고 혈액순환을 원활하게 합니다. 혈액순환이 잘 되면 몸 곳곳에 산소와 영양분이 충분히 공급되고 혈압이 안정되며 심혈관 질환 예방에 큰 도움이 됩니다. 특히 걷기는 고혈압, 당뇨, 뇌졸중, 심장병 예방에 효과적입니다. 병원에서도 고혈압이나 당뇨 환자에게 가장 먼저 추천하는 운동이 바로 걷기입니다. 걷기는 단순히 몸만 움직이는 것이 아닙니다. 뇌를 깨우고 활성화하는 강력한 운동이기도 합니다. 걷기를 하면 뇌로 가는 혈류가 증가하면서 기억력과 집중력이 좋아지고 치매 예방에도 도움이 됩니다. 연구에 따르면 꾸준히 걷는 노인들은 치매 발병률이 30%에서 40% 낮아진다고 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이전보다 깜빡깜빡한다는 말을 많이 하시죠? 그럴 때일수록 더 걸으셔야 합니다.
걷기가 뇌를 깨워주고 기억력을 유지하는 데 큰 도움이 되기 때문입니다. 걷고 나면 기분이 좋아진다는 경험 한 번쯤 해보셨을 겁니다. 걷기는 단순한 운동이 아니라 마음의 건강도 지켜줍니다. 걷기를 하면 뇌에서 행복 호르몬 엔도르핀, 세로토닌이 분비되어 기분이 좋아지고 스트레스가 줄어듭니다. 그래서 우울하거나 불안할 때 걷기만 해도 마음이 가벼워지는 걸 느낄 수 있습니다. 특히 나이가 들면서 혼자 있는 시간이 많아지면 우울해지기 쉬운데 걷기를 꾸준히 하면 기분 전환도 되고 마음도 건강해질 수 있습니다. 걷기를 멈추지 마세요. 걷는 사람은 늙지 않는다는 말이 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더 많이 걸어야 건강을 지킬 수 있습니다. 걷기는 가장 쉽고 가장 강력한 건강법입니다. 지금부터라도 매일 30분씩 걸어보세요. 몸이 가벼워지고 기분이 좋아지고 건강이 달라지는 걸 직접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오늘도 한 걸음 한 걸음 건강을 향해 걸어보시겠어요? 여러분, 사람의 몸은 원래 자연에서 난 음식을 먹도록 만들어졌습니다. 땅에서 자란 곡식, 나무에서 열린 열매, 깨끗한 물에서 자란 물고기 이런 것들이야말로 우리 몸을 살리는 진짜 음식입니다. 그런데 요즘은 공장에서 만든 음식들이 참 많습니다. 봉지에 담겨 몇 달이고 변하지 않는 음식들, 색깔도 예쁘고 맛도 강하지만 사실 그 맛과 색을 유지하려면 가물과 방부제가 꼭 들어가야 합니다. 여러분께 여쭤보겠습니다. 김치를 드시겠습니까? 아니면 김치맛 과자를 드시겠습니까? 된장국 한 그릇이 좋을까요? 아니면 된장맛 라면이 좋을까요? 겉으로는 비슷한 맛이 나도 우리 몸이 받아들이는 건 완전히 다릅니다. 자연에서 온 음식은 몸을 튼튼하게 하고 오래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반면 가공된 음식은 입에는 맛있어도 영양은 부족하고 오히려 건강을 해칠 수 있습니다. 아무리 좋은 자동차라도 나쁜 기름을 넣으면 고장이 나듯이 우리 몸도 잘못된 음식을 먹으면 결국 탈이 나기 마련입니다. 그러니 가능한 한 자연에서 난 음식을 드셔야 합니다. 나물, 된장, 생선, 잡곡밥 같은 음식들이죠. 이런 음식들은 오랜 세월 동안 조상님들께서 드시면서 몸에 좋다고 증명된 것들입니다. 여러분, 우리 몸은 우리가 먹는 것으로 만들어집니다. 좋은 음식을 먹으면 몸이 튼튼해지고 나쁜 음식을 먹으면 몸이 약해지는 법입니다. 어렵지 않지요? 자연이 주는 음식을 잘 챙겨 드시는 것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저의 환자셨던 85세 김정수 할아버지의 이야기를 들려드릴까요? 이분은 몇 년 전만 해도 고혈압, 당뇨, 관절염까지 앓으면서 병원 신세를 지셨습니다. 늘 피곤하고 무릎이 아파서 걷기도 힘들었다고 하셨어요. 그런데 어느 날 제가 병원에서 이제 혈압약을 계속 드셔야 합니다라는 말을 듣고 이대로 살면 더 나빠지겠구나 싶어 마음을 고쳐 먹으셨답니다. 그때부터 음식을 완전히 바꾸셨습니다. 마트에서 사던 가공식품을 끊고 직접 농사지은 채소와 전통 발효 음식을 먹기 시작하셨죠. 아침에는 현미밥에 된장국, 제철 나무 등 생선 한 토막 점심과 저녁에도 간단한 나물 반찬과 김치, 된장찌개, 두부 같은 자연식으로 드셨습니다. 라면, 햄, 소시지 같은 가공식품은 손도 안 대셨다고 합니다. 그렇게 6개월이 지나자 놀라운 변화가 생겼습니다. 혈압이 안정되고 당뇨 수치가 내려갔습니다. 전보다 덜 피곤하고 관절 통증도 줄어들었다고 하시더군요. 무엇보다도 기운이 나고 다시 걷는 게 즐거워졌다고 하셨습니다. 이제는 85세이신데도 매일 1시간씩 산책을 다니시고 병원보다 여행을 더 자주 가신다고 합니다. 내가 젊었을 때 이런 걸 알았으면 벌써 세계 여행 한 바퀴는 돌았을 거야 하시면서 웃으시더군요. 전통적으로 우리가 먹어온 음식들은 단순히 옛날 음식이 아닙니다. 그것들은 수천 년 동안 사람들의 건강을 지켜온 검증된 건강식입니다. 자연에서 난 음식, 최소한의 가공만 거친 음식을 먹으면 몸이 가벼워지고 피로가 줄어들고 면역력이 올라가며 노화도 천천히 진행됩니다.
가공식품이 몸을 망가뜨리기 전에 자연이 주는 음식을 제대로 알고 바르게 선택해 보세요. 자연에서 온 음식을 먹으면 몸이 건강해지고 오래오래 활기차게 지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옛말에 이런 말이 있죠? 잠이 보약이다. 그냥 나온 말이 아닙니다. 정말로 잘 자는 사람이 건강하고 오래 산다는 뜻이지요. 그런데 요즘 보면 60대, 70대가 넘으신 분들도 늦게까지 스마트폰을 보거나 이런저런 걱정 때문에 밤새 뒤척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환자분들 중에 예전에는 머리만 대면 푹 잤는데 이제는 새벽까지 잠이 안 오고 자다가도 몇 번씩 깨서 힘들다고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나이가 드니까 원래 잠이 줄어드는 거겠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지만 사실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이제부터 왜 나이가 들수록 숙면이 어려워지는지, 그리고 규칙적인 수면이 건강과 어떻게 연결되는지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는 젊을 때는 늦게 자도 아침에 개운하게 일어나곤 했습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면서 새벽에 자주 깨고 깊이 잠들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집니다. 왜 그럴까요? 첫째, 생체 리듬이 변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몸에는 하루의 리듬 생체 시계이 있지요. 밤이 되면 졸음이 오고 아침이 되면 자연스럽게 깨어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수록 이 리듬이 점점 변하면서 밤에는 잠이 안 오고 아침에는 더 일찍 깨는 일이 많아집니다. 둘째는 생각이 많아지기 때문입니다. 나이가 들면 자녀 걱정, 건강 걱정, 경제적인 걱정 등 신경 써야 할 일이 많아집니다. 그런 걱정이 쌓이면 밤에 누워도 머릿속에서 계속 생각이 돌면서 쉽게 잠들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지지요. 셋째는 스마트폰과 TV가 숙면을 방해하기 때문입니다. 요즘 저희들도 유튜브도 보고 SNS도 하고 뉴스도 자주 봅니다. 그런데 자기 전에 스마트폰을 보게 되면 뇌가 깨어나면서 잠을 방해하게 됩니다. 특히 스마트폰과 TV에서 나오는 블루라이트는 뇌에서 나오는 호르몬 멜라토닌 분비를 줄여서 졸음이 잘 안 오게 만듭니다. 스마트폰을 보다가 왜 이렇게 잠이 안 오지? 하시는 분들 있으시지요? 그게 바로 몸이 잠들 준비가 안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왜 숙면이 그렇게 중요할까요? 사실 우리가 자는 동안 몸은 단순히 쉬는 것이 아닙니다. 잠을 자는 동안 우리 몸은 스스로를 회복하고 건강을 유지하는 역할을 합니다. 첫째, 잠을 잘 자야 면역력이 올라갑니다. 수면이 부족하면 면역세포의 활동이 줄어 감기나 질병에 쉽게 걸릴 수 있습니다. 반대로 충분히 자면 면역세포가 활발하게 움직이며 병을 예방합니다. 둘째, 치매 예방에도 도움이 됩니다. 잠을 자는 동안 뇌는 낮 동안 쌓인 노폐물 같은 독소를 청소합니다. 그런데 잠이 부족하면 이 노폐물이 제대로 배출되지 않아 치매 위험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특히 밤 10시 새벽 2시 사이는 뇌가 가장 활발하게 회복하는 시간이기 때문에 이때 숙면을 취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셋째, 혈압과 혈당을 조절합니다. 잠이 부족하면 스트레스 호르몬 코르티솔이 증가하면서 혈압이 오르고 혈당 조절도 어려워집니다. 고혈압이나 당뇨가 있는 분들은 규칙적인 수면이 꼭 필요합니다. 넷째, 근육을 회복시키고 몸의 피로를 풀어줍니다. 나이가 들수록 근육량이 줄어드는 속도가 빨라집니다. 하지만 잠을 잘 자면 근육이 회복되고 몸이 더 가벼워질 수 있습니다. 운동을 하신다면 숙면을 취하는 것이 더욱 중요하겠죠?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잠을 잘 잘 수 있을까요? 다음에 몇 가지만 실천해도 훨씬 숙면을 취할 수 있습니다. 첫째, 매일 같은 시간에 자고 같은 시간에 일어나기. 밤 10에서 11시 사이에는 잠자리에 들고 아침 6에서 7시에는 일어나는 습관을 들이세요. 주말에도 똑같이 유지하면 수면 리듬이 안정됩니다. 둘째, 자기 전에 스마트폰과 TV는 멀리하시고 잠자기 1시간 전부터는 스마트폰을 보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조용한 음악을 듣거나 책을 읽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셋째, 잠이 안 올 땐 억지로 자려고 하지 마시고 가벼운 스트레칭을 하세요. 침대에서 계속 뒤척이는 것보다 조용히 명상을 하거나 가벼운 스트레칭을 하면 도움이 됩니다. 넷째, 늦은 오후에는 카페인 섭취 줄이세요. 커피, 녹차, 홍차, 초콜릿 같은 카페인은 오후 3시 이후에는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섯째, 가벼운 저녁 식사와 따뜻한 카페인 없는 차를 마시세요. 소화가 잘 안 되면 숙면을 방해하므로 저녁은 가볍게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대추차, 국화차, 우유 한 잔 같은 따뜻한 음료는 숙면을 돕습니다. 여러분, 건강한 수면 습관이야말로 노년을 건강하고 활기차게 보내는 첫걸음입니다. 밤에 푹 자고 아침에 개운하게 일어날 수 있다면 그 하루가 훨씬 더 건강하고 행복한 날이 될 겁니다. 살다 보면 마음처럼 안 되는 일이 참 많습니다. 자식 걱정, 건강 걱정, 돈 걱정 나이가 들수록 걱정은 더 늘어나는데 어쩌면 젊었을 때보다 더 깊이 고민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면 밤에 잠도 잘 안 오고 괜히 속이 답답하고 가슴이 두근거리기도 하지요. 그러다 병이 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어르신들이 스트레스를 어떻게 관리하면 좋을지 조금 더 편안한 마음으로 살아가는 지혜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해볼 겁니다. 세상 일 너무 마음에 담아두지 마세요. 살아보니 세상 일이라는 게 다 내 뜻대로 되는 건 아니더라고요. 자식 일도 그렇고 건강도 그렇고 돈도 마찬가지입니다. 분명 내가 최선을 다했는데도 결과는 내 뜻과 다르게 흐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그걸 너무 마음에 담아두면 괜히 내 속만 상합니다. 스트레스는 그렇게 쌓이는 거지요. 저는 이런 말을 참 좋아합니다. 지나고 보면 아무것도 아니다. 한때는 하늘이 무너지는 줄 알았던 일도 시간이 지나고 보면 별일 아닌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 너무 큰 걱정은 하지 마세요. 스스로를 괴롭힐 필요가 없습니다. 화날 땐 한 박자 쉬고 넘기세요. 화가 나거나 속이 상할 때 우리는 본능적으로 그 감정을 바로 밖으로 내뱉고 싶어집니다. 하지만 그러면 후회할 일이 더 많아지지요. 어르신들께서는 이런 말을 들어보셨을 겁니다. 화가 날 땐 물 한 모금 삼켜라. 그게 왜 좋은 방법일까요? 화가 날 때 바로 반응하지 않고 잠시라도 멈추면 우리 뇌가 감정을 조금 다스릴 시간이 생깁니다. 그렇게 한 박자 쉬고 나면 괜히 할 필요 없는 말을 안 하게 되고 괜히 속상할 일도 줄어듭니다. 화를 낼 일인지 그냥 넘길 일인지 한 번 더 생각해 보면 후회하는 일이 적어집니다. 마음을 나눌 사람을 곁에 두세요. 스트레스라는 게 혼자 끌어안고 있으면 더 커집니다. 그래서 예전부터 좋은 친구, 좋은 이웃이 있어야 건강하게 산다고 했지요. 마음이 답답할 땐 속에 있는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사람 한 명쯤 있는 게 참 중요합니다. 꼭 큰 고민이 아니어도 좋습니다. 가까운 친구와 차 한 잔을 마시며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는 것, 가족과 함께 가벼운 산책을 하며 대화하는 것, 좋아하는 사람과 맛있는 음식을 나누는 것, 이런 것만으로도 마음이 한결 가벼워집니다. 무엇보다 외롭지 않게 사는 것이 스트레스를 줄이는 가장 좋은 방법 중 하나입니다. 내 마음을 돌볼 시간을 가지세요. 우리는 보통 남을 위해 사는 시간이 더 많습니다. 젊을 때는 자식을 위해, 가족을 위해, 조금 나이가 들면 손주들까지 챙기느라 나를 위한 시간이 부족합니다. 그런데 이제는 조금 바꿔보셔도 좋습니다. 나를 위한 시간, 내 마음을 돌보는 시간을 가지는 것, 이것도 스트레스를 줄이는데 아주 중요합니다. 가볍게 산책을 하며 자연을 바라보는 것, 좋아하는 취미를 즐기는 것, 예를 들어 바느질, 그림, 꽃 가꾸기, 음악 듣기 등 혼자 조용히 차를 마시며 생각을 정리하는 것, 이런 작은 습관들이 스트레스를 줄이고 마음을 편안하게 해줍니다. 이 나이에 내가 무슨 하는 생각은 하지 마세요. 내가 즐겁고 행복하면 그게 건강을 지키는 길입니다. 힘든 일이 있어도 너무 오래 붙잡고 있지 마세요. 세상 일은 다 지나갑니다. 좋은 날도 있고 힘든 날도 있지만 어떤 것도 영원히 계속되지는 않습니다.
저는 이런 말을 참 좋아합니다. 슬플 땐 하늘을 보라. 힘든 일이 있을 때 고개를 들어 하늘을 한번 바라보세요. 그러면 마음속 고민이 조금은 작아질 겁니다. 스트레스라는 건 내가 마음에 오래 붙잡고 있을수록 커지는 법입니다. 그러니 너무 오래 붙들고 있지 마시고 어느 순간이 오면 훌훌 털어버리는 연습을 해보세요. 어느 날 문득 이렇게 말할 수 있는 날이 올 겁니다. 그땐 그렇게 힘들었는데 지나고 보니 별거 아니었네. 그러면 그게 우리가 조금 더 지혜롭게 살아가는 방법이 되는 거겠지요. 여러분, 스트레스가 쌓이면 결국 병이 됩니다. 우리 몸과 마음을 편하게 유지하는 것이 건강을 지키는 가장 중요한 방법입니다. 여러분, 사람의 몸은 나이가 들수록 변합니다. 하지만 변하는 것 중에서 가장 무서운 변화가 뭔지 아십니까? 바로 근육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젊을 때는 뭐든지 쉽게 할 수 있던 몸이 어느 날부터 조금만 걸어도 다리가 무겁고 앉았다 일어날 때 무릎이 덜덜 떨리고 계단 오르기가 점점 힘들어지는 걸 느끼게 됩니다. 다들 느끼시지요? 이런 변화, 단순히 나이가 들어서일까요? 아닙니다. 근육이 줄어들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근력을 유지하는 것이 왜 중요한지, 그리고 어떻게 하면 나이가 들어도 힘있고 활기차게 살 수 있는지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 몸은 젊을 때는 자연스럽게 근육을 유지합니다. 하지만 30대부터는 조금씩 근육량이 줄어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60대 이후부터는 그 속도가 훨씬 빨라집니다. 이걸 근감소증이라고 하는데 근육이 줄어들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조금만 걸어도 금방 피곤해집니다. 허리와 무릎이 약해지고 관절 통증이 심해집니다. 계단 오르기, 의자에서 일어나기가 힘들어집니다. 균형을 잡기 어려워져서 넘어질 위험이 커집니다. 신진대사가 떨어지면서 살은 찌고 기운은 없어집니다. 특히 넘어지는 것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나이가 들면 뼈가 약해지는데 근육까지 줄어들면 조그만 충격에도 쉽게 골절이 생깁니다. 어르신들이 엉덩이 뼈고관절을 다치고 나면 갑자기 기력이 확 떨어지는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그렇다면 근육을 지키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결국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딱 하나. 꾸준히 근육을 쓰는 것, 즉 운동입니다. 사람들은 보통 운동을 해야 건강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건 근육이 있어야 건강을 유지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근육이 충분히 있으면 어떤 점이 좋을까요? 몸의 균형을 잡아주어 넘어질 위험이 줄어들고 허리, 무릎, 관절을 보호해주어 통증이 줄어듭니다. 그리고 기초 대사량이 올라가서 쉽게 살이 찌지 않고 에너지가 많아집니다. 혈당을 조절하고 고혈압과 당뇨 예방에도 도움이 됩니다. 또한 혈액순환이 좋아지고 심장 건강이 튼튼해집니다. 근육이 많으면 몸이 무너지지 않습니다. 팔, 다리가 힘이 있고 허리가 꼿꼿하면 병원에 갈 일도 줄어들고 더 오랫동안 독립적으로 생활할 수 있습니다. 그럼 나이가 들어도 근육을 유지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운동이라고 하면 어렵고 힘든 걸 떠올리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근력을 유지하는 건 거창한 운동을 하는 게 아닙니다. 일상에서 조금만 신경 써도 근육을 지킬 수 있습니다. 오늘부터라도 해보실 수 있는 쉬운 근력 운동 4가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앉았다 일어나기 스쿼트. 의자에 앉았다가 다시 일어나는 동작을 해보세요. 하루 10번만 해도 다리 힘이 붙습니다. 허벅지와 엉덩이 근육이 강해져서 걷기가 훨씬 편해집니다. 균형 감각이 좋아져 넘어질 위험이 줄어듭니다. 두 번째, 발뒤꿈치 들기 종아리 운동. 어디서든 서 있는 상태에서 발뒤꿈치를 들었다 내렸다 해보세요. 종아리 근육이 단단해져서 오래 걸어도 덜 피곤해집니다. 다리 혈액순환이 좋아져서 부종과 혈압 조절에 도움됩니다. 버스를 탈 때 높은 곳에 손을 뻗을 때도 힘이 좋아집니다. 세 번째, 가벼운 아령이나 물병 들기 팔 운동. 손에 물병이나 작은 아령을 들고 천천히 들어 올려 보세요. 팔과 어깨 근육이 강해져서 어깨 통증이 줄어듭니다. 팔 힘이 좋아지면 일상에서 더 편해집니다.
네 번째, 벽에 손을 대고 팔굽혀 펴기. 바닥에서 하는 팔굽혀 펴기는 힘들지만 벽에 손을 대고 하면 쉽게 할 수 있습니다. 상체 근력을 키워서 허리와 어깨를 튼튼하게 만들어줍니다. 몸의 균형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운동을 따로 하는 게 어렵다면 일상에서 자연스럽게 근육을 쓰는 습관을 들이는 것도 좋습니다. 엘리베이터 대신 계단 이용하기, TV 볼 때 앉았다 일어나기 운동해보기, 집안일 할 때 조금 더 움직이면서 하기, 장바구니를 들 때 양손을 번갈아 가면서 들어보기. 이렇게 조금씩만 신경 써도 근육이 유지되고 몸이 점점 더 가벼워지는 걸 느낄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근육은 그냥 두면 사라집니다. 하지만 조금만 신경 쓰면 다시 키울 수도 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걷는 게 점점 힘들어진다면 그냥 두지 마세요. 무릎이 아프고 허리가 자꾸 쑤신다면 근육을 키울 방법을 찾아보세요. 근육을 유지하면 병원에 갈 일이 줄어듭니다. 근육이 있으면 더 오래 자유롭게 걸을 수 있습니다. 근육이 있으면 더 활기차고 건강한 인생을 살 수 있습니다. 그러니 오늘부터라도 하루 10번 앉았다 일어나기, 5분이라도 가볍게 걷기 이런 작은 습관부터 시작해 보시면 어떨까요? 여러분 어릴 때 할머니가 해주신 집된장국 한 그릇, 김치 익어가는 소리, 막걸리에서 나는 구수한 냄새. 이런 것들 떠올리시면 어떤 기분이 드세요? 우리가 늘 먹어오던 김치, 된장, 청국장, 막걸리, 젓갈 같은 음식들은 그냥 옛날 음식이 아닙니다. 사실은 우리 몸을 살리는 발효 음식, 그리고 수천 년 동안 조상님들이 건강을 유지해 온 지혜가 담긴 음식들입니다. 그런데 요즘은 어떤가요? 바쁜 현대인들은 인스턴트 음식과 가공식품을 더 많이 먹고 발효 음식은 점점 덜 찾게 됩니다. 하지만 우리가 먹던 전통 발효 음식들이야말로 면역력을 키우고 장 건강을 지키고 노화를 늦추는 최고의 음식입니다. 오늘은 왜 발효 음식이 우리 건강에 좋은지, 그리고 어떻게 하면 더 맛있고 쉽게 챙겨 먹을 수 있는지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발효 음식이란 미생물 유산균, 효모, 곰팡이 등이 음식 속에서 자라면서 좋은 성분을 만들어내는 음식을 말합니다. 쉽게 말해 음식이 시간이 지나면서 더 건강한 음식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우유는 시간이 지나면 요구르트로 변합니다. 콩이 발효되면 된장, 청국장이 됩니다. 배추와 고춧가루가 발효되면 김치가 됩니다. 그냥 먹을 때보다 발효가 되면서 영양소가 더 풍부해지고 우리 몸에 좋은 균 즉 프로바이오틱스이 늘어납니다. 이 균들이 바로 우리 장을 튼튼하게 하고 면역력을 높이고 몸속 독소를 배출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렇다면 발효 음식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건강에 좋을까요? 사람이 건강하게 오래 살려면 장이 건강해야 합니다. 그래서 장 건강이 곧 면역력이다라는 말도 있지요. 발효 음식이 좋은 이유는 바로 우리 장을 살려주는 강력한 유산균이 많기 때문입니다. 장 건강을 지키고 소화를 돕습니다. 발효 음식에는 유산균이 풍부해서 장을 튼튼하게 하고 변비나 소화 불량을 예방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김치, 된장, 청국장, 요거트 같은 발효 음식을 자주 먹으면 장 속 좋은 균이 늘어나고 나쁜 균이 줄어들면서 속이 편안해지고 소화가 잘 됩니다. 특히 나이가 들면 소화력이 약해지는데 발효 음식은 자연스럽게 장을 보호해 줍니다. 면역력을 높이고 병을 예방합니다. 우리 몸의 면역 세포 중 70% 이상이 장에 있습니다. 즉, 장 건강이 튼튼하면 감기, 염증, 각종 질병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된장과 청국장에는 면역력을 높이는 바실러스균이 들어있고 김치에는 항균 작용을 하는 락토바실러스 유산균이 많아서 몸속 염증을 줄이고 면역력을 키우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요즘같이 바이러스가 많은 시대에는 면역력을 지키는 것이 건강을 지키는 가장 중요한 방법입니다. 된장과 청국장 같은 발효 음식에는 나쁜 콜레스테롤을 줄이고 좋은 콜레스테롤을 높이는 성분이 들어 있습니다. 또한 혈압을 조절하는 데 도움을 주어 심장 건강에도 좋습니다.
실제로 된장을 자주 먹는 사람들은 고혈압, 뇌졸중, 심장병 위험이 낮아진다는 연구 결과도 있지요. 발효 음식에는 항산화 성분이 많아 노화를 늦추는 효과가 있습니다. 특히 청국장과 된장에는 피부를 맑게 하고 주름을 줄여주는 성분이 많아서 먹는 화장품이라고도 불립니다. 나이가 들수록 피부 탄력이 떨어지고 기미와 주름이 생기기 쉬운데 발효 음식을 꾸준히 섭취하면 피부가 건강해지고 젊어 보일 수 있습니다. 물론 짠 음식은 과하게 먹으면 안 되지만 된장국처럼 싱겁게 조리하면 건강에 매우 유익합니다. 그렇다면 발효 음식을 어떻게 하면 더 맛있고 건강하게 즐길 수 있을까요? 아침에 된장국 한 그릇 먹기. 김치를 너무 짜지 않게 먹고 익혀서 먹으면 유산균 흡수가 더 잘 됩니다. 청국장은 냄새가 부담스럽다면 밥에 비벼 먹거나 찌개로 끓이면 맛이 부드러워집니다. 요거트나 막걸리는 무가당 제품으로 선택하면 건강에 더 좋습니다. 나물 반찬을 만들 때 된장과 고추장을 활용하면 더 맛있고 건강합니다. 이렇게 조금씩 신경 쓰면 발효 음식을 더 맛있고 부담 없이 챙겨 먹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전부터 먹어오던 발효 음식들이 사실은 가장 건강한 음식이었다는 걸 다시 한번 기억해 주세요. 장 건강을 지키고 소화를 돕고 면역력을 높이고 병을 예방해 줍니다. 그리고 혈압과 콜레스테롤을 조절해 심장 건강을 보호해 주죠. 그러면 노화를 늦추고 피부를 건강하게 만든다. 이렇게 좋은 발효 음식 오늘 저녁부터라도 꼭 챙겨 드시는 건 어떨까요? 여러분, 나이가 들수록 건강만큼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사람들과 어울리고 대화하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이렇게 말씀하시지요. 이제 다 귀찮다. 그냥 혼자가 편하다. 하지만 사람은 혼자서 살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리고 외롭고 고독한 삶은 몸과 마음의 건강에도 큰 영향을 줍니다. 실제로 사회적 교류가 활발한 사람들은 더 건강하고 더 오래 산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사람들과 어울리는 것이 중요할까요? 그리고 어떻게 하면 더 즐겁고 자연스럽게 관계를 맺을 수 있을까요? 오늘은 그 이야기를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우리는 살면서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그 관계 속에서 기쁨도 슬픔도 경험합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서 자녀들은 바쁘고 친구들도 하나둘 멀어지고 혼자 있는 시간이 많아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게 점점 사람들과 멀어지다 보면 몸도 마음도 약해지게 됩니다. 왜 그럴까요? 첫째, 사람들과 대화할 기회가 줄어들면 우울감이 커집니다. 두 번째, 혼자 있는 시간이 많으면 기억력과 인지 기능이 저하됩니다. 세 번째, 외로움은 심장병, 고혈압, 치매 위험을 높이는 원인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사회적 교류가 활발한 사람들은 스트레스가 줄고 건강이 오래 유지됩니다. 그래서 어울리고 대화하고 웃는 것이 건강을 지키는 비결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자연스럽게 사회적 교류를 늘릴 수 있을까요? 예전에는 편지도 쓰고 전화를 자주 하곤 했지요. 하지만 요즘은 자녀나 친구들과 연락하는 일이 점점 줄어들곤 합니다. 일단 먼저 연락해 보세요. 그리고 요즘 어떻게 지내냐고 안부를 묻는 것만으로도 관계는 깊어집니다. 내가 먼저 연락하면 귀찮아할까? 이렇게 걱정하지 마세요. 오히려 먼저 다가가면 상대방도 더 반갑고 고마워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작은 대화 하나가 삶의 활력을 불어넣습니다. 새로운 모임이나 취미 활동을 가져보세요. 사람을 만나는 가장 좋은 방법은 공통 관심사를 나누는 것입니다. 혼자 있으면 무료하고 하루가 길게 느껴지지만 무언가 함께할 활동이 생기면 인생이 더 즐거워집니다. 먼저 동네 경로당이나 복지관 프로그램을 활용해 보세요. 그리고 배우고 싶었던 악기, 그림, 운동을 시작해 보세요. 또한 독서 모임, 걷기 모임 같은 가벼운 활동도 좋습니다. 새로운 사람을 만나는 것이 처음엔 어색할 수도 있지만 한두 번 가다 보면 금세 익숙해지고 즐겁게 어울릴 수 있는 좋은 친구들이 생길 것입니다. 작은 일이라도 사람들과 함께 하세요. 꼭 특별한 모임이 아니어도 좋습니다.
우리가 일상 속에서 사람들과 어울릴 기회는 많습니다. 동네에서 마주치는 사람들과 가볍게 인사하기, 시장이나 공원에서 우연히 만난 지인과 짧게 대화 나누기, 또는 산책을 할 때 옆집 어르신과 함께 걸어보기. 이런 사소한 교류들이 쌓이면 혼자 있는 느낌이 사라지고 더 따뜻하고 즐거운 삶이 됩니다. 좋은 관계를 오래 유지하는 비결 따뜻한 말 한마디. 사람들과 오래 좋은 관계를 유지하려면 무엇보다 말 한마디가 중요합니다. 상대방을 배려하는 말, 따뜻한 인사 한마디가 관계를 돈독하게 만듭니다. 말을 부드럽게 하면 듣는 사람도 기분이 좋아지고 대화가 자연스러워집니다. 좋은 말을 자주 하는 사람 주위에는 늘 따뜻한 사람들이 모입니다. 말 한마디로 천냥 빚을 갚는다는 말이 있지요? 말 한마디가 사람을 행복하게 만들 수도 있고 서운하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좋은 말, 따뜻한 말 한마디를 먼저 건네보세요. 그러면 관계는 더 깊어지고 삶은 더욱 따뜻해질 것입니다. 사회적 교류가 활발하면 삶이 어떻게 달라질까요? 사회적 교류가 많은 사람들은 행복을 더 자주 느낍니다. 또한 건강도 오래 유지됩니다. 자주 대화하는 사람들은 기억력이 더 좋고 치매 예방 효과가 있습니다. 외로움을 느끼지 않으면 스트레스가 줄어들고 면역력이 높아집니다. 사람들과 어울리며 웃고 즐기는 시간이 많을수록 우울감이 사라집니다. 혼자 있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마음도 무거워지지만 사람들과 함께하는 시간이 많아지면 삶이 훨씬 가벼워집니다. 여러분, 혼자 있는 시간도 중요하지만 사람들과 함께하는 시간도 꼭 필요합니다. 가까운 사람들에게 먼저 연락해 보세요. 새로운 모임이나 취미 활동을 시작해 보세요. 작은 일이라도 함께하는 기회를 늘려보세요. 말 한마디를 따뜻하게 건네보세요. 이렇게 작은 실천 하나하나가 더 건강하고 더 행복한 인생을 만드는 비결이 됩니다. 오늘부터라도 사람들과 어울리는 시간을 조금씩 늘려보시는 건 어떨까요? 오늘 여러분은 이 영상을 보심으로써 이미 많은 것을 실천하셨습니다. 다 함께 건강해지기 위해선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